A컷TV의 A컷입니다. 오늘 가져온 영화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남매들 간의 슬픈 우애를 그린 반전 스릴러 공포 영화 더 시크릿 하우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듯이 어두운 표정의 어머니와 그녀의 뒤를 따르는 4남매 잭, 빌리, 제인, 그리고 샘이 30년간 빈집으로 있었던 어머니의 옛집으로 들어오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먼지로 뒤덮인 2층 계단 입구에서 발로 선을 그으며 남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서 과거는 두고 와.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은 페어벤이 아니라 메로우본이야. 다음날부터 그들은 어제의 어두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과거에는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처럼 집 주변을 탐색하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그때 붉은 마녀 바위라는 곳에서 엘리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사남매는 마치 엘리가 그들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메로우본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남매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고 장남인 잭에게 편지 한 통과 잭 역시 출처를 알고 있는 듯한 돈을 건네주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 모인 사남매, 그들은 우리는 하나라는 다짐과 함께 잭이 21살이 되기 전까지 세상의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그들 역시 최대한 세상과 멀리 떨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의 죽음이 조금씩 익숙해질 때쯤 꽃꽂이를 하고 있던 제인의 머리 위로 총알 한 발이 날아 들어옵니다. 제인은 밖을 살피고 총을 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것 마냥 잭을 부르짖습니다. 영화는 장면이 바뀌고 6개월 후라는 글과 함께 빵과 케이크를 팔아가며 근근히 살고 있는 남매들을 보여줍니다. 집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잭. 어머니의 죽음을 들키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남매들은 잭이 정한 규칙을 잘 따르며 나름 행복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밤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천장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거울에 비치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집안의 유령이 돌아왔다는 샘의 외침이면 사남매 모두 이불과 잡동사니로 만든 요새로 들어가 유령의 공포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Then he goes down the tunnel. Through the tunnel? He goes all the way up. Careful, Jack. Jack? 영화가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영화 초중반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정체를 하나씩 드러냄으로써 관객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초반의 불안함을 야기시켰던 그 무언가는 바로 과거 4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잭의 불리한 증언으로 인해 결국 구속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탈옥에 성공하게 되고 6개월 전 그들에게 총을 쏜 사람이 바로 탈옥한 자신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과연 6개월 전 탈옥에 성공한 아버지가 찾아온 그날 남매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유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남매의 슬픈 우애와 그들을 위협하는 의문의 정체. 영화 더 시크릿 하우스입니다. 영화 더 시크릿 하우스는 사실 중반 조금 넘어서까지도 공포 영화라고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 초반 조금씩 알려주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언가라는 것과 어머니의 죽음 이후 거울과 다락방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남매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조금씩 느끼게 하지만 공포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프지만 남매들끼리 세상이 던져주는 시련을 이겨내가면서 우애를 다지는 슬픈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초반부터 중반까지 영화가 관객들에게 알게 모르게 던져주는 결말의 복선들은 영화의 막바지에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사해줍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본 이유는 물론 결말의 반전도 중요하겠지만 그 반전을 위해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복선의 아주 적절한 비율 때문입니다. 반전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면 그 결말을 위한 복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말의 큰 반전을 주기 위해 영화에서 복선을 빼버리면 관객들은 생뚱맞은 결말이라면서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선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다면 관객들은 결말에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예측해버리고 시시한 반전 혹은 반전이라는 단어도 못 쓸 정도의 결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사실 그 결말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반전 결말입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보자마자 비슷한 영화 하나가 바로 떠오를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 즉 영화의 이야기에 적당하게 하나씩 심어둔 복선들로 혹시 설마 할 때쯤 터지는 반전에 상당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깜짝 놀래키는 장면으로 관객들을 무섭게 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인즉슨 공포적인 요소보다 반전이 스릴러적인 요소가 훨씬 많아 오히려 공포를 못 보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조마조마하면서 공포를 좋아하시는 사람보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고 싶지만 무서운 장면을 볼 자신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탄탄한 구성과 반전을 바탕으로 쫄깃함을 선사해주는 영화 더 시크릿 하우스 추천드립니다. 고급진 반전의 가슴 아픈 공포 영화. 오늘은 여기까지. 뿅.